8살 난 딸을 때려서 숨지게 한 칠곡 새어머니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12살 어린이를 변호하고 있는 담당 변호사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명숙 변호사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선고 공판이 열리는 대구로 내려가는 중이시죠? 네, 네. 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변호사께서 이동 중이다 보니까 전화 연결이 고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좀 미리 구하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앞서 검찰은 상해치사와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을 해서 새어머니한테 징역 20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살인죄를 적용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빗발치기도 했는데요. 오늘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것으로 보십니까? 저희 변호인단도 검찰에 정말 여러 번 제발 살인죄를 적용해 달라고 말을 많이 했었는데도 상해치사로 기소가 됐죠. 예. 상해치사로 기소가 된 이상 살인죄를 적용할 수는 없는 거고요. 또 검찰이 20년, 7년을 구형을 해서 원칙적으로는 그 구형된 범위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20년, 7년보다 같거나 낮은 형밖에는 선고할 수가 없죠. 근데 몇 년 전 도가니 사건 때 검찰이 행정실장에게 7년을 구형했지만 그보다 더 높은 12년을 선고한 적도 있어서 예. 법원이 정말 유기징역의 최상하 아닌 30년까지 선고해 주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예, 자 그렇군요. 자 공교롭게도 오늘 울산에서도 비슷한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이 울산 사건의 경우 검찰은 계모한테 살인죄를 적용을 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이번 칠곡 사건과 구형량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검찰의 의지인 거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차이인 거고요. 예, 울산 사건과 칠곡 사건 똑같은 사건입니다. 계모가 8살 난 아이를 발로 짓밟아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고 똑같은 살인입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고요. 그런데 검찰의 의지에 따라서 어디는 살인으로 사형 구형하고 어디는 상해치사로 20년, 7년 구형한 것이죠. 검찰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예, 그렇군요. 자, 앞서 변호사님께서 법원이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더 높게 형을 구형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1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계모에게 20년, 친부에게 7년 구형을 했는데 만약 이거 20년, 7년 그대로 선고를 하거나 더 높여 선고한다면 검찰로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과 같거나 더 높게 했으니까 항소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이 피고인들만 항소를 하겠죠. 형이 너무 높다고. 그러면 검찰이 항소를 하지 못하면 살인죄로 적용하는 것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적당히 20년, 7년을 다 채워서 선고할까 봐 걱정이 되고요. 또 한편 그보다 낮게 해서 그보다 같거나 더 높이 선고해서 검찰이 항소를 안 하는데 피고인들이 항소를 해서 자칫 자기들이 살인죄로 사형 구형이 되고 공소장이 변경되어서 더 높이 처벌받을까 봐 피고인들이 항소 포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구형한 것과 같이 나오거나 더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 걱정입니다. 그보다는 좀 적게 나와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항소를 하고 그리고 살인죄로 재형명을 바뀌어서 이들의 범행에 맞게 아주 엄벌에 취해지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 어제 보도에서요 검찰이 항소심을 해서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가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 또한 법원이 검찰이 구형한 20년, 7년보다 더 적게 선고할 가능한 이야기지. 그거와 똑같이 많이 했다면 검찰이 항소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해서 공소장 변경하겠다. 아니 왜 이제서야 이야기하나요? 수사 과정에서 제가 언니가 정원 바뀐 이후에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많이 간곡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들은 척도 않고 이번에 지난 토요일부터 언론에서 우리 온 국민의 여론이 입증하면서 공소장 변경하라고 할 때 얼마든지 변경하는 거 가능했습니다. 그때 안 하고 왜 뒤늦게 뒷북을 치고 있는지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동생을 숨지게 했다는 누명을 썼던 12살 난 큰딸 지금 가장 걱정인데 현재 심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많이 힘들죠. 1년 동안 새어머니, 친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많이 받았었고요. 또 그 이후 재판 받는 과정에서 새어머니나
그 아버지로부터 너가 했다라고 그 강요받아서 그렇게 거짓 진술을 하고 그 과정에서 트라우마가 매우 심합니다. 게다가 이번 과열된 언론사의 경쟁적인 취재로 인해서 학교까지 언론사 기자가 찾아가고 또 고모가 놀라서 그 학교로 찾아가서 이 놀란 언니를 데리고 다른 데로 피신해 있는데 거기로 또 언론사 기자가 찾아오고 아이고. 하는 2차 피해가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아이는 더 충격이 심해서 그 병원 치료 받고 있고 밤에 잠 못 자고 깜짝깜짝 놀라고 오줌 싸고 이런 증상이 다시 악화됐습니다. 이 무슨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피해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언론사의 그 과잉 취재 이거는 2차 피해의 심각한 원인이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법안을 마련하든지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법안도 그렇고요. 과잉 취재로 어린이가 제2, 제2, 3차의 피해를 받게 된다면 또 언론 또한 책임에서 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좀 안 좋아졌다고 했는데 제대로 보호는 받고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은 고모가 안정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관계기관에서는 뭐 신경을 쓴다고 하더라도 어린이한테는 아무래도 부모의 사랑이 좀 절실한 것 같은데 친엄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생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은 혹시 안 되는 걸까요? 어떻게 됩니까? 친어머니가 키울 수 있는 상황도 되고요. 친어머니가 힘들면 고모님이 이전에 5년 동안 키워왔습니다. 자매를. 고모님의 인터뷰가 또 키우는 나오게 것도 됐죠. 가능하고요. 얼마든지 보호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변호사님이 뭐 회장을 맡고 있는 단체죠.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 변호인단을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아동학대, 이 실태를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가정 내 아동학대를 발견해서 신고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학교 스님들,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정말 애정으로 대하고 자세히 관찰해서 멍든 게 자주 보이거나 학대 징후가 보이면 바로바로 신고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들은 아동복지법상의 신고 의무자로 지정되어도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학대를 받아서 많이 다치게 되면 병원을 가게 되는데 병원 의사님들은 보면은 금방 알거든요. 이상하다라고 느끼게 되면 신고 의무자인 의사들도 정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학교 선생님이나 의사분들이 열심히 신고를 하더라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제대로 상담하거나 확인하지 못하면 또 문제니까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제대로 상담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예산이 많이 이렇게 증가되어서 제대로 재구실을 할 수 있게끔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상담을 하고 아동학대를 밝혀내서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경찰, 검찰 이번처럼 너무나 이렇게 거짓말에 휘둘려서 이런 그 수사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철저히 조사해서 진실을 밝히고 아이들을 보호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법원도 범인 처벌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2차 피해 없도록 언론사나 주변 사람들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겠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또 학교나 복지시설 등 주변에서 아동학대를 목격했다고 하더라도 막상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칠곡 계모 사건의 경우도 이 친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했지만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데려갔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변에서 발견을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정말 핑계인 거고요. 우리가 돈 없으면 죽어가는 사람 그냥 집에서 죽게 내버려 둡니까?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돈이 없어서 못 갔다. 자기들은 돈이 없으면서 외식했어요, 그날. 그거는 진짜 핑계이고요. 아동학대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열심히 주변에서 신고들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아이들은 때리면 안 되는 거고요. 학대도 안 되고요. 우리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조두순, 유영철 등등 그 끔찍한 범죄자들, 사이코패스처럼 된 사람들 사건이 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이 사람들의 불우한 어린 환경, 학대받은 어린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때, 학대받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 정말 우리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시고 저희 여성 변호사에도 많은 소송 구조 활동들을 해주고 있으니까 정말 억울하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도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10시입니다. 12살 큰딸의 변호를 맡고 계신데 잘 좀 변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